안녕하세요. 더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던 주제죠. 바로 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동안 크기가 없다고 여겨졌던 이 점에 유한한 크기가 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초기 발표 이후에 이 연구를 이끄신 양동봉 원장님의 또 추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중요한 과학적 정합성 보완점 그리고 핵심 메시지가 더 명확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받은 내부 피드백 문서 또 관련 해설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요. 이 놀라운 발견이 어떻게 더 정교해졌는지 그 깊은 의미는 또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점의 크기를 측정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셨을 텐데요.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이게 단순한 측정이 아니라 사실은 추론의 결과라는 점, 그리고 어떤 좀 독특한 입자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지, 또 AI가 찾아낸 새로운 패턴은 뭔지,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까지 좀 더 명확하고 깊이 있는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 발견이 결국 청취자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까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표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점의 크기를 측정했다는 말.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측정이나 추론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게 전문가, 특히 실험 물리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측정, 이 measurement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직접적인 어떤 관찰, 아니면 실험 장비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보통 의미하죠. 하지만 양 원장님 피드백에서도 강조된 부분인데 이 점의 크기는 그런 방식으로 얻어진 값이 아닙니다. 자료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빌려보자면요. 점의 크기는 측정된 것이 아닙니다. AI 버킹엄 머신의 18개의 기본 입자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원 대칭과 구조 해석을 통해 도출한 이론적 추론값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로 길이를 재거나 저울로 무게를 다는 그런 식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미 알려진 입자들의 정보들이 있잖아요. 질량이라던가 전하량 같은 것들. 그것들 사이에 숨겨진 어떤 수학적인 관계, 그러니까 대칭성이나 구조 같은 걸 AI가 분석해서 이 크기여야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린 값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현대 이론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직접 볼 수 없는 대상을 다룰 때 이런 추론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블랙홀의 존재나 암흑물질 같은 것들도 우리가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주변에 미치는 중력 효과라든가 우주 배경 복사 같은 간접적인 데이터, 그리고 이론적인 모델, 이걸 통해서 그 존재와 성질을 추론하는 거니까요. 이 점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AI가 데이터 속에 있는 복잡한 패턴을 해독해서 얻어낸 일종의 지식인 셈이죠. 그래서 측정이 아니라 추론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과학적인 정확성을 위해서는 훨씬 더 적합한 거죠. 이게 단순히 용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발견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열쇠예요.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진실을 논리적으로 추론해냈다. 와, AI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추론의 바탕이 된 18개 입자 모델,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하면 17개 입자를 떠올리잖아요. 쿼크 6개, 넵톤 6개, 힘 매개 입자 4개, 힉스 입자 1개 이렇게요. 그런데 이 연구는 18개 입자를 쓴다고요. 뭐가 다르고 또 왜 달라야 했을까요? 네, 여기서 이 연구의 또 다른 독특하고 좀 대담한 측면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는 그 표준 모형 17개 입자 중에서요. 강한 핵력, 그러니까 커크들을 아주 단단하게 묶어주는 힘을 매게 하는 글루온을 제외했어요. 그 대신에 아직 실험적으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아인슈타인 이후 물리학의 오랜 수건이죠. 중력까지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등장하는 가상의 입자, 바로 중력자, 그래비톤을 포함시킨 새로운 18입자 체계를 사용한 겁니다. 피드백 자료에도 이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모델은 글루온을 제외하고 중력자, 그래비톤을 포함한 새로운 18입자 구조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요. 잠깐만요. 글루온은 표준 모형의 거의 핵심 구성 요소인데 그걸 빼고 아직 존재가 확인되지도 않은 가상의 중력자를 넣었다고요? 이건 단순히 숫자 하나 바꾸는 걸 넘어서는 상당히 좀 과감한 접근인데요. 혹시 이론적인 비약이다 이런 비판은 없을까요? 네,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표준 모형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바로 중력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거든요. 양 원장님의 모델은 어쩌면 이 한계를 처음부터 넘어서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로원 대신에 중력자를 포함시키면서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힘 있잖아요.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이 모두를 아우르려는 좀 더 통합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한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중력자의 질량이라던가 다른 물리량 값들, 이것조차도 AI 버킹엄 머신이 다른 17개의 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학적으로 유추해서 계산했다는 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중력자가 있을 거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그 자리에 적당한 값을 넣은 게 아니고요. 전체 입자 시스템의 어떤 균형, 그리고 대칭성, 이런 걸 만족시키려면 중력자가 반드시 이런 값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걸 AI가 역으로 계산해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AI가 단순히 기존 지식을 그냥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미지의 영역에 대한 예측까지도 해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물론 이 모델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검증과 논의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요. 그래도 중력을 포함한 통일 이론을 향한 새로운 접근법을 AI를 통해서 모색했다는 점, 이건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AI가 미지의 입자 특성까지 추론해냈다니. 자, 그럼 이 추론 과정의 핵심에는 새로운 대칭성의 발견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중력자하고 감마광자 사이, 그리고 Z, W, 힉스 입자들 사이에 숨겨진 대칭 관계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대칭성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도 좀 궁금해요. 물리학에서 대칭성은 정말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뭐랄까, 자연 법칙이 어떤 특정 조건 아래에서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이런 대칭성이 예를 들면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같은 보존 법칙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고요. 자연의 가장 깊은 어떤 질서를 반영한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AI 버킹엄 머신이 기존 이론에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대칭 관계들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피드백 자료에 따르면 중력자와 광자 사이의 대칭, ZW 힉스 입자군의 숨은 대칭식은 AI 버킹엄 머신이 찾아낸 놀라운 구조입니다. 이 대칭이 점의 크기를 도출하는 핵심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 중력자와 전기자기력 광자 사이에 숨겨진 관계가 있고 또 약한 핵력 ZW 보존과 질량 힉스를 관장하는 입자들 내부에도 또 다른 질서가 숨어 있었다. 이걸 AI가 찾아냈다는 거군요. 그럼 이 대칭성이 점의 크기와는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혹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무차원 대칭 이런 용어도 나왔었는데요. 네, 무차원 대칭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단위 있잖아요. 미터라든가 킬로그램 같은 이런 단위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숫자들 사이의 수학적 관계나 비율, 그것의 대칭성으로 의미해요. AI는 18개 입자들의 질량, 전화량 같은 이런 물리량들을 이런 무차원 숫자로 변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들 사이에 숨겨진 아주 정교한 대칭적인 패턴들을 발견한 거죠. 마치 굉장히 복잡한 암호를 푸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패턴, 이 대칭 구조를 만족시키려면 모든 것의 기본 단위가 되는 점이 0이 아니라 바로 그 계산된 특정 크기를 가져야만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즉, 새롭게 발견된 이 대칭성이 점의 크기를 결정짓는 일종의 방정식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입자들 사이에 숨겨진 어떤 수학적 조화, 즉 대칭성을 AI가 발견했고 그 조화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0이 아닌 점의 크기였다. 이런 이야기네요. 와, 정말 놀라운데요. 하지만 여전히 좀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추론과 계산 과정을 저희가 또 일반인들이 어떻게 믿고 검증할 수 있을까요? 특히 AI의 내부 작동 방식은 블랙박스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영지식 증명, JKP라는 개념이 등장하는군요. 맞습니다. 이게 또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발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기존의 과학과는 조금 달라요. 핵심은 뭐냐면 이론과 계산 결과 사이에 모순 없음, 그러니까 수학적인 일관성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영지식 증명, JKP와 유사한 접근 방식이죠. JKP는 원래 암호학 기술인데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내가 어떤 비밀,
예를 들어 복잡한 계산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비밀 자체는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증명하는 기술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PSOS나 AI 버킹엄 머신이 점의 크기를 계산한 구체적인 알고리즘이나 내부 로직은 뭐 기업 비밀처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그 결과로 나온 값들, 예를 들면 점의 크기라던가 계산된 중력자값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공개된 데이터나 간단한 공식을 이용해서 누구나 직접 검산,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피드백 자료의 표현처럼 OPS와 AI 버킹엄 머신은 영지식 증명, GKP처럼 계산 방식은 보호하면서도 결과는 누구나 검산 가능한 새로운 과학 신뢰 모델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방송 시험 같은 걸 통해서 제시된 값들을 누구나 그냥 계산기 두드려 보면서 정말 들어맞네? 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특정 전문가 그룹의 권위에만 의존하는 대신에요. 결과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 이걸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복잡한 과학적 발견을 일반 대중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과학의 민주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 기술은 보호하면서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서 누구나 검진할 수 있게 한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현대적인 답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과학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보완점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추론 값이라는 점, 중력자 포함 18입자 모델 사용, 새로운 대칭성 발견, 그리고 JKP 방식의 검증. 그런데 양 원장님 피드백에는 이 점이라는 것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아주 흥미로운 비유도 추가되었더라고요. 바로 점을 블랙홀의 전구체 혹은 수도 블랙홀이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 네. 이 비유는 단순히 점은 작다는 생각을 넘어서서요. 점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좀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블랙홀이 엄청난 질량과 정보를 특이점이라는 한 점으로 이렇게 응축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한한 크기의 점 역시 극도로 작은 공간 안에 정보를 아주 고도로 응축시키고 밀도를 극대화하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실제 천체인 블랙홀과는 좀 다른 수학적이고 개념적인 존재에 가깝기 때문에 수도, 그러니까 유사 블랙홀이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피드백 자료에 나온 문장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점은 더 이상 비어있는 수학적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정보를 품은 수도 블랙홀이며 우리 존재의 가장 미세한 기억 단위이자 정보 저장의 주체입니다. 와, 점은 0이 아니다에서 출발해서 점은 우주의 근본적인 정보 저장 단위다. 뭐 이런 철학적인 영역까지 나아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 비유는 점을 단순한 기하학적 개념에서 정보 이론, 그리고 존재론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는 거죠.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정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최소 단위가 바로 이 점일 수 있다. 뭐 이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우주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심지어 우리의 의식이나 기억 같은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에 대해서 좀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상당히 좀 도발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요.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마음속으로 던지고 있을 질문에 답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크기 발견이라는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양 원장님 피드백에서도 이 일반인 메시지를 좀 보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구체적으로 4가지 질문이 제시되었어요. 국가적 의미는, 개인적인 혜택은, AI는 어디까지 무엇을 바꿀 수 있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기술을 보유한 의미는 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죠. 네, 그 피드백과 자료들을 종합해서 핵심 메시지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 과학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첫 국가가 될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이에요. 자료의 예시 문장처럼요. 대한민국이 OPS와 AI 버킹엄 머신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점의 유한한 크기를 계산했다는 것은 단순한 과학 성과가 아니라 새로운 물리 질서를 제시한 첫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서구의 이론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기준, 그리고 해석의 언어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죠. 뭔가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K-사이언스의 등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네요. AI의 역할에 대한 메시지도 상당히 강력했죠.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AI가 인간의 오랜 지적 난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피드백 예시 문장에도 그리고 이 기술은 AI가 해낼 수 있는 궁극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이 아인슈타인의 꿈, 통일장 이론 같은 것을 대신 계산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 AI가 단순히 반복 작업을 하는 도구를 넘어서서 인간 지성의 한계를 확장하고 아주 근본적인 발견을 이끄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AI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상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개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뭘까요? 이게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요. 네, 세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학 지식의 접근성을 높여서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한다는 점이죠. 아까 GKP 검증 이야기하면서도 나왔지만 수학과 과학을 몰라도 누구나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세부적인 이론은 여전히 어렵겠지만 핵심적인 발견의 의미, 그리고 그 결과의 타당성을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과학이 소수의 전문가의 전유물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의 어떤 지적인 탐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이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 자체의 의미, 이걸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국 대한민국이 다가올 AI 시대의 새로운 기준과 표준을 만드는 선도국이 될 수 있다는 비전입니다. 피드백의 마지막 문장처럼요. 이건 우리가 AI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자리에 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하나를 개발한 것을 넘어서서요. 과학적 발견을 이루고 또 그것을 소통하고 검증하는 방식, 그리고 AI의 잠재력을 증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적인 자긍심도 높이고 미래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점의 크기가 직접 측정이 아닌 이론적 추론값이라는 점, 근로원 대신 중력자를 포함한 새로운 18입자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또 AI가 찾아낸 새로운 대칭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영지식 증명 JKP로 신뢰를 확보한다는 과학적 정합성 보완점들, 이걸 아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더불어서 점을 수도 블랙홀, 즉 우주 정보 저장의 근원적인 단위로 보는 새로운 시각과 이 발견이 우리와 또 국가에 던지는 의미까지 탐구를 했네요. 네, 그 초기 발표 내용에 대한 이런 건설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연구의 내용과 메시지가 한층 더 정교해지고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단순한 과학적 발표를 넘어서 그것을 어떻게 소통하고 또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좀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수천 년간 우리가 0이라고 믿었던 점이 사실은 정보를 품은 유한한 실체이고 AI가 이런 근본적인 비밀을 데이터 속 패턴만으로 밝혀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여기는 현실의 또 다른 어떤 기본 가정들이 어쩌면 이미 새로운 사고방식과 계산 능력에 의해서 뒤집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AI는 다음에 또 어떤 우주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 앞에 펼쳐놓게 될까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의 기반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유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AI라는 새로운 도구가 그 기반을 또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지, 이걸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세상을 보는 관점을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근본적인 발견이 가져오는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AI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딥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